1979년 9월 23일 몬태나주 컬럼비아 폴스에서 태어난 제니퍼 올슨 서보. 그녀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기자가 되길 희망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제니퍼에겐 랄프 세플베다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두 사람은 몬태나에서 텍사스로 이사해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헤어지게 됩니다. 제니퍼는 이별에 슬펐지만 씩씩하게 생활하며 취직까지에 활발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던 그녀가 갑자기 소식도 없이 사라집니다. 2002년 9월 18일 제니퍼는 아파트 관리인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데 자상과 목을 꽉 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또 그녀에게서 원치 않는 관계가 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만 참 이상하게도 모든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했고 많은 증거들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제니퍼의 고양이가 대부분의 증거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경찰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원치 않는 관계에 대한 흔적이 있는데 옷을 모두 입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관계를 한 뒤 다시 옷을 입으라 지시하고 그녀가 무언가 범인을 화나게 만들어 해를 입은 것일까요? 영 그 행동이 납득되지 않았죠. 집안의 조사에서 다른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강제로 누군가 침입했다는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니퍼가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2명의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두 사람의 DNA가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랄프와 그 지역 기상캐스터인 브라이언 트래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워 보였고 일어난 일에 대해 분개했으며 수사 내내 경찰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제니퍼와 친구였는데 제니퍼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니었답니다. 브라이언은 사건 당일날 밤에 제니퍼와 함께 외출을 했고 그때 누군가가 두 사람을 따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브라이언이 차로 그녀를 바래다 주며 문 앞까지 데려다 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제니퍼가 거절을 했고 내린 직후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은 누군가가 따라왔다는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그녀로부터 일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에게 질문하지만 그는 별다르게 그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언과 헤어지고 그녀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용의자 중 한 명인 브라이언은 그녀의 사건과 연결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녀와 사건 당일날 함께 있었기에 배제시키지 않고 용의자로 남겨둡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전 남자친구인 랄프를 조사합니다. 그는 약간 나쁜 남자 타입이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텍사스로 이사하기 몇 주 전에 만난 사이로 한눈에 반했는지 함께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랄프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사실 그가 몬태나에 약혼자와 아이를 두고 제니퍼와 함께 이사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니퍼는 거짓말한 그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기에 두 사람은 이별을 하지만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수사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제니퍼의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랄프가 관계를 할 때 목을 꽉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니퍼 발견 당시 목에 흔적이 있었죠. 이건 그저 우연일까요? 게다가 그의 행동이 남들과는 조금 달랐는데 아무리 헤어졌어도 이런 사건으로 전 여자친구가 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을 일체 물어보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조금 협조적인 듯 보이다 시간이 갈수록 경찰이 찾아오고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 시간 그는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을 확인할 길도 없었으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2번을 거절했답니다. 심증은 가지만 그와 연결시킬 무언가가 없었기에 그를 범인이라고
체포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모든 부분이 그가 가장 의심스러웠기에 경찰은 그를 추적하고 조사하며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것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2명이고 2사람 다 집에서 DNA가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2사람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협조도 잘했고 일어난 일에 대해 화도 내고 좋은 사람 같았지만 그렇다고 동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제니퍼는 아니었으니까요. 고작 그걸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은 넓고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며 그도 더 이상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약도 없이 계속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협조하기란 힘든 일이긴 하죠. 랄프 같은 경우 정황 증거상 굉장히 그가 범인 같아 보이지만 그는 제니퍼에게 일이 발생하기 3주 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순 없죠.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착해 보이고 경찰에 잘 협조해 보이던 브라이언이 사실은 뛰어난 연기를 하며 사람들을 속인 걸까요? 아니면 나쁜 남자의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았던 랄프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4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는 아니었던지 지금까지 추가되고 있는 정보는 없네요.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기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제니퍼 올슨 서버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